자, 배종찬의 시장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탄력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요. 이에 대한 불안감은 남아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선택을 하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듯한데요.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렇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시장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표가 네. 있습니다.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리더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제 지난번에 대선에서 당선됐을 때 올해 S&P 500 지수가 6,600까지 갈 것이다, 7,000까지 많이 이야기들 됐잖아요. 그죠?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중간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관세 협상과 관련된 우려였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달성하지 못할 것이다 했는데 저는 계속해서 달성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어떤 지표의 인덱스 중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likely to be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적인 이 인덱스의 흐름이 이코노미 인덱스도 있지만 여기에 이른바 말하는 politics 인덱스가 같이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묶여지게 되면은 이건 뭐냐? have to be. 그래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도 계속해서 내려야 돼, 내려야 돼, 내려야 돼 이야기를 하니까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가 됐습니까? 이번 9월을 포함해서 연내에 2번 더 총 3번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내년에는 1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걸 아셔야 돼요. 내년에 1번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좀 주춤했단 말이에요. 주춤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제가 우리 앵커께 여쭤보자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여쭤봐요. 네. 내년에 한 번이 될지 10번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거예요. 올해만 2번 더 추가해서 3번이라는 것은 확실시 되는 것이지만 지금 연준 의장이 바뀌어버리면 파월에서 다시 비둘기로 바뀌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금 지시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줍하는 연준 의장이 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메커니즘을 알아야 돼요. 이런 메커니즘을 모르면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런 쪽에 미국 정치도 그렇고 우리 정치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 내년에 11월에 있을 중간선거, 이런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면 연말과 연초 9월까지, 그러니까 그 수익 구조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차익 실현도 하고 등등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정부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어긋나 버리면 네. 이건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변수와 메커니즘을 볼 필요가 있다. 지금 파월의 의장의 경우에도 경제 나쁜 것 아니다. 큰 폭의 인하에는 보지. 다 0.25라는 건 이미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이었죠. 그다음에 지금 임명한 마이런 이사만이 비커 투표. 그러니까 이 마이런 이사가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름도 마이런이네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미국 선장률의 전망치도 1.4에서 1.6으로 가고 있는데 법인세도 큰 폭으로 떨어뜨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면은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많지만 그런 부분이 아직 완전히 미국의 시장을 덮을 상태는 아니다. 게다가 8월 소매 판매의 전월 대비 0.6%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결국 미국에서 중요한 건 이 소매 판매거든요. 여전히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매력이 있다. 0.6%라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이걸 못 사게 되고 경제가 좀 주춤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견인되는 게 이래 임금이 있고, 아니 미국의 주식시장이 하락이 되면은 그것에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더 돈을 쓸 수 있는 유동성이 확보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 의약품 관세가 자동차보다 높을 수도 있다. 계속 여러분들 보면 얼음장을 놓으면서 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브라질의 관세를 50% 매기고 인도의 관세를 50% 때리고가 아니라 최종 목표가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건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관세를 통해서 미국의 이른바 재정 부담이 좀 적어졌다. 이런 거 플러스 정시는 아주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버리면 내년에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금 완전히 레드 스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뭡니까? 색깔로 보면 레드죠. 그러니까 레드 스윕을 한 국면에서 내년에 중간 선거까지도 레드 스윕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승력이 지금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큰 주체는 반도체 투톱의 상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최근에 많이 쏟아지고 있고요. 10만 전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드디어 또 8만 원을 넘어섰거든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보기를 해버리면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4만 원대까지 내려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때 제가 우리 이데일리 TV 또 다른 방송에 나와서 뭐 그런 특정 방송을 얘기할 수 없으니 뭐라고 얘기했냐? 여러분들이 2년, 3년 삼성전자에 반도체에 투자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서 참고 의견이긴 하지만. 그리고 계속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게 뭡니까? AI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바이오, 알로바라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을 거예요. 계속 네. 이걸 용어처럼 알로바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닉스가 JP모건 보고서에 의해서 좀 더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가 됐을 때도 저는 이건 잘못됐다. 왜 개인 연구원이 한 회사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SK 하이닉스, 닉스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제가 강하게 질타를 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거는 뭐냐. 삼성전자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 그 경쟁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요. 마치 삼바처럼 여전히 이 반도체, 양질의 반도체를 이렇게 이 대규모로 또 생산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8만 전자, 4만 전자였던 것이 8만 전자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이런 거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정말 경기를 일으킵니다. 4만 전자일 때 만주 사뒀으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리한 투자를 하라는 말씀드리는 참고입니다. 다 참고를 하는 것이고 항상 우리 이데일리 TV도 강조를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만 이런 어떤 흐름 메커니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메커니즘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재용 회장이 어떻게 가느냐. 지금 애플 TV랑 연결이 됐느냐. 테슬라랑 연결이 됐느냐.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범용 메모리 카파 같은 경우에도 지금 D램 같은 경우에도 41%.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데이터 센터나 여하튼 우리가 뭐 양자 컴퓨터 그런 단계로 가기 위해서 점점 PC든 태블릿이든 데이터 센터든 고도화되는 과정에는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나 낸드 플래시가 점점점 고도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여전히 휴대폰에 들어가야 될 반도체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이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 제품이 이게 고도화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는지 몇 개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닉스는 HBM으로 고대역폭 메모리를 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시간에 이데일리 TV에서 2027년까지는 HBM은 전성기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말 그대로 농구로 하면 마이클 조단이에요. 조단이 정말 6feet, 6번의 우승을 할 때 그때란 말이에요. 정말 지금 손흥민 선수 난리 났죠. 지금 해트트릭을 기록을 했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리저 시절에 와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삼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그 부분이 지금 집중 조명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HBM의 상승력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근 반도체만큼이나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로봇 섹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종의 뭐 테마주 같이 급등락을 좀 보이기도 하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요.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주저하는 경우가 네, 생겨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를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이른바 여러분들이 막 고민하는 거는 이름도 잘 몰라. 내용도 몰라.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게 바이오 쪽이에요. 근데 제가 바이오에 여러분들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뭐죠? 첫 번째로는 뭔가 대기업과 연관되면서 계속해서 자본력이 있는 것. 두 번째, 우리나라는 신물질 개발하기는 아직 어려워요. 그럼 뭐다? 물질과 물질 사이의 파이프라인. 네. 파이프라인. 그다음에 이걸
글로벌한 여러분들 화이자라든지 캘리라든지 이런 대규모 전 세계적인 글로벌 제약사와 계약 관계가 있네요. 이걸 보냈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알테오젠 닮은 기업 담아라 이런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봇도 똑같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이 노란봉투법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이 근로자도 채용 안 할 거야. 그래서 로봇, 이 피지컬 로봇을 산업용 로봇을 많이 할 거야. 현대도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는 로봇의 세상이에요. 제가 오죽했으면 알로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이오와 그다음에 로봇.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건 많은 회사들이 제가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 화면으로 차트로도 보여드리고 이제 표라도 보여드리는데 원익홀딩스가 있죠, TPC 글로벌이 있죠, 휴림 로봇 제가 다 망라해드립니다. T 로보틱스가 있죠, 하이젠 RNM이 있죠, 로버스타가 있죠. 자 2위 회사 두산 로봇 지금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는데 유일 로보틱스도 있죠, SBB 테크도 있죠, 레인보 로보틱스는 어디와 관련돼 있어요? 삼성과 관련돼 있죠. 로보티즈가 있죠. 현대 무벡스가 있죠. 클로봇이 있죠. 시메스가 있죠. JVM.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골든 노래 가사처럼 뭐가 뭐예요? 뭐 I'm shining, I'm hiding 뭐 이렇게 여러분들 막 복잡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경계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막 올라탈 일이 아니에요. 한때 우리가 뭡니까? 에코는 프로고 프로는 에코다 그러다가 배터리에 다 올라탔다가 정말 다 낮아버졌잖아요. 네. 이럴 때 제가 말씀드린 기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대기업과 뭔가 연결된 게 있느냐. 그다음에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중국이거든요. 중국도 감탄할 정도의 기술력을 네. 가지고 있는 회사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로바 저희가 로봇까지 확인을 해봤고 바이오는 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네. 알테오젠, 리가캠 바이오 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있으면 빵 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LNC 바이오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 뭐냐면 FN 가이드에서 상위 1위 종목에 등극이 됐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회사가 리주란이에요. 맞습니다. 리주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스킨 부스트가 뭐냐면 실제 피부에 좋은 이 약효 성분을 직접 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배우 김희애의 물광 피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제 피부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게 뭐냐? 이런 대한민국의 K뷰티에 난리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기술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APR도 잘 나가고 뭐 실리콘2도 잘 나가고 이런 상황이 보이는데 차세대 스킨 부스트 전 세계에 소득이 정대되고 지금 우리도 뭐 35,000불, 뭐 37,000불 지금 대만은 우리를 앞질렀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도 그렇고 점점 더 이런 쪽에 시장이 성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의존하던 피부 이식제를 국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지금 LNC 바이오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검색하면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스킨 부스트 신제품인 네. 이 엘라비의 리투가 리주란의 뒤를 잇는 지금 리주란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소비자들이 매우 꼼꼼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짧게만 더 오늘 소개를 해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조방은 이야기했는데 이제 맞아요. 금반지가 중요하다. 금반지요? 에이, 금값 이야기하시려고 그런데 네. 뻔히 다 아니에요. 금융 그다음에 더 센 상품이 통과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있고 지주회사입니다. 지주회사에 여러분들이 금반지. 최근 들어 키움증권이니 미래에셋증권이니 한국금융지주니 금융권도 좋은데 왜냐하면 이제 주가가 올라가고 더 거래가 많아지게 되면 증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은행 보험 쪽보다는 오히려 증권사가 기지개를 편다. 지주회사가 좋아질 수 있다. 홀딩스, 홀드 잡아라 이런 이야기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참고를 해서 투자에 또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배종찬 소장과 함께 우리 시장 주가 지수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는데 어떻게 섹터를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투자 포인트 좀 많이 좀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